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비욘디 차종훈 PD고요. 오늘도 아주 멋진 분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탑팀 재활의학과의 박정욱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비욘디에 여러 번 출연을 해주셨지만, 네. 저랑은 오늘 처음 방송 같이 네. 하는 거잖아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이죠. 네. 아니, 선생님께서 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출간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냉큼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슬기로운 시니어 홈 트레이닝이라는 네. 책인데요. 네. 오늘 박정우 선생님과 함께 이 따끈따끈한 신간 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저희 방송 처음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테니까 박정호 선생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생님께서는 저희 비욘디 방송 오늘 몇 번째 출연이시죠? 한 지금 한 6번? 대여섯 번 된 것 같습니다. 꽤 네. 많이 자주 출연을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광주에 있는 네. 탑팀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주로 어떤 진료를 많이 받으시고 계시나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제가 스포츠 손상이 주로 전공이어서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전에도 한번 방송한 바 있는데 아이들 소아 체형 있잖아요. 휜다리, 뭐 X다리, O다리, 평발 그런 아이들 척추 측만증인 소아 체형하고 스포츠 손상을 주로 보고 그리고 통증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서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또 진료를 봐주실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얼마나 유명하시냐면요. 지금 2019 대한민국 100대 명의에 네. 선정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또 이제 비수술 치료 재활의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그 책이 세종도서 기술과학 부분의 선정 추천 도서로 또 네. 되었어요. 어떻게 나라에서 잘 선정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네. 그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재밌는 일도 하시는데 제빵으로 취미도 하시면서 제과. 디저트 만드는 디저트. 거. 네. 제과 취미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의학 웹툰 손상병법의 저자이시기도 네. 하시죠. 의학 웹툰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 손상에 의한 역학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뭐 의사인 저도 어려운데. 용어도 어렵고 딱딱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보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극적 요소를 감안해가지고 이제 만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주 네. 좋은 작가를 만화 작가님 하나 소개받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저보다 형님인데 마음속에 13살 소년들이 둘이 있어요. 이제 만나면은 나이든 아저씨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13살 소년이 둘이 대화하듯이 어제도 만나고 진짜요? 왔는데 앉아가지고 낄낄대면서 그렇게 시나리오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한 절반 이상 만들었고 올해 말 정도에 단행본으로 출간도 예정돼 있고요. 선생님 네. 저 첫 번째 순서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 의학신간 소개도 했으면 좋겠고 네. 이제 웹툰으로도 이제 좀 저희가 아예 뭐 유료 방식이나 뭐 무료 방식이나 어떻게든 좀 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아까 전진혜님이 저보고 파마하셨냐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제 아내 사주를 받은 미용실 원장님한테 당했습니다. 선생님 네.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만화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하자면요. 저도 만화를 선생님이 하신 거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읽기가 쉽고 네.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저는 의학 만화 재미없겠지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 안에 등장인물을 이제 스토리와 녹여내야 되는데 저도 시나리오 작업을 처음 해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다른 진짜 본격적인 웹툰 시나리오도 요즘 좀 끄적여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네. 비욘디 기획 영상에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네. 선생님 그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저희 탑팀재활학과 유튜브에 오시면 10화까지는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탑팀 재활의학과 유튜브 방송도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다시 이제 슬기로운 시니어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선생님. 네. 우선은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내용은 여기 좀 써놨는데요. 네. 이 보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재활학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막 새로운 운동법, 역학, 뭐 필라테스 어떤 운동법 이런 게 나오면 너무 재밌게 봐요. 근데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차 PD님도 운동 되게 좋아하시고 뭐 필라테스, 요가 뭐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은 너무 잘해요.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부익부 빈익분이 있다면 정말 노인분들은 많이 소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아무리 좋은 영상이 있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누구나 봐도 정말 그런 이미지와 영상들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특히 파킨슨 환우나 이런 분들 가볍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홈트 영상이나 피트니스 강사의 동작은 소외와 좌절감까지 안겨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노인분들도 많고 뭐 노인 요양병원 뭐 치료사나 돌봄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노인들한테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미국 사이트부터 논문, 미국 NIH, WHO 권고 사항까지 막 다 뒤져가면서 한국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가고 이론적으로 나가면 너무 어려울 것 어려워요.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보면 이 그림들을 제가 그렸어요, 직접.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네, 이게 거예요? 데생을 제가 다 그렸어요. 그리고 색칠만 이제 저기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어머. 한 상태고, 이게 이제 여기 나오시는 이 등장인물이 실제 제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니셔요. 실제로. 네.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데생을 하고, 어머야. 그거를 책을 다 만들어서 이제 나머지 이제 후반 작업을 맡긴 선생님 거고요.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아유, 그림만 작성하시는 것도 네. 쉽지 않으실 텐데. 왜냐면 이제 제가 원하는 동작과 그런 것들을 맡기게 되면 너무 큰 갭이 있어서 살짝 네. 거기 이해 관계에서 조금 틀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럴 그쵸?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군자출판사가 워낙 이런 의학 일러스트레이트 이쪽 의학 쪽에 있어서 메이저 출판사라 그런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책을 잘 만들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멋지십니다, 네. 선생님. 직접 글도 쓰시면서 직접 그림까지. 어떻게 책을 내려다 보니. 네. 근데 저도 네. 이거를 쭉 봤는데요. 우선은 가이드가 되게 쉽게 아까 조금 강조해서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그림이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따라해야 되는지 순서까지 자세하게 선생님께서 적어 주셨는데 네. 여기 옆에 보면은 QR 코드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 QR 코드를 타고 들어가면 또 영상으로 네, 유튜브 영상으로 볼 하나하나 다 수가 소개가 있더라고요. 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네.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PPT로 이제 간략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PPT 보면서 네. 저희가 좀 이 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인분들도 젊은이들보다 사실은 더 많이 운동이 필요한데요. 네네. 어느 운동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비대면 때문에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없죠. 뭐 그렇다고 뭐 헬스장이나 이런 짐을 찾아가기에는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근데 집에 있자니 운동은 안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한테 노인원 분들을 위한 정확한 안내 가이드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고요.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저고요. 네, 진짜 닮았어요, 선생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시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또 읽거나 이런 것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서 그쵸. 요즘 노인분들도 QR코드 많이 보시거든요.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QR 영상으로 다 삽입했고, 네. 또 단순 노년 운동뿐만 아니라 질환별로 뭐 50견별로 쭉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체 운동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운동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착성 피막염, 뭐 우리가 보통 오십견이라고 말하는 질환, 뭐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이런 거 없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조금 많이 소외되는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특수 운동들을 조금 소개했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인 유체 운동 아까 이건 설명드렸고요.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보면 제가 노인 입체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처음 들어봐요, 선생님. 네, 입체 운동이요? 입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하면 뭐 뛰거나 뭐 이런 아령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기본적인 운동들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면을 다 갖춰서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입체 운동이라는 생각들을 좀 가시면 좋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간과하는 운동은 균형 운동, 밸런스 운동이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낙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침대에서 떨어지시고 네.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시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척추가 골절되신 어머요, 적도 진짜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체력을 키우려 갔지만 사실은 밸런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밸런싱을 잡고 균형 운동, 나의 몸을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줄 수 있는 고유 수용 감각, 평형 감각을 키우는 게 노인분들한테는 가장 많이 간과되지만 가장 필요한 가장 운동이죠. 중요한 네. 운동인 것 예, 같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흔히 스트레칭이라고 불리는 유연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 노인분들 보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뭐 뭐냐 이런 뭐 등산하시다가 약수터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반동식으로 좋다 하고 막 나무에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동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 네. 진짜 많으시네. 네. 그러고서 뭐 나는 이렇게 오, 시원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분들. 20-30년 했는데 건강하기만 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부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 재활학과나 이 의학계에서는 그런 운동은 더 이상 안내 안 하고 있고 네. 숨을 내쉬면서 서서히 이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운동으로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근력을 키우는 강화 운동인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많이 잘 간과하는 부분이 무조건 막 무거운 걸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렸다 내렸다 해야지 이게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끔 차피디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0.5kg나 1kg 미만의 아령도 자세 잘 잡고 천천히 이렇게 뺐다 하면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거 저는 네. 처음에는 뭐야 쉬워 보이네. 저도 최근에 운동을 네.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네. 되잖아요. 가장 가벼운 것부터 들고 하는데 근데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이 자세와 호흡을 갖춰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부상 위험은 별로 그러니까요. 없어요. 다치지 그런데 않으면서 운동은 엄청 돼요. 네, 그쪽 부위는 자극이 완전히 잘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재활학과에서는 로우 덴시티 하이 리피티션이라 그래서 무게를 낮추고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 부상자들이나 노년층들은 이제 힘줄과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노년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죠. 네. 그래서 정확한 자세가 아주 네, 중요합니다. 네, 무게를 좀 낮추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지구력 운동이죠. 이건 뭐 단순한 유산소 운동하고 좀 다른데요. 고강도로 이렇게 지구력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마라톤 선수 같은 그런 지구력이 아니라요. 오랫동안 걷는다 할지 아니면 내가 등산을 해도 조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이런 특유의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차피디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균형 운동, 두 번째 유연 운동, 세 번째 강화 운동, 그리고 네 번째 지구력 운동. 네. 그래서 이거를 총 틀어서 입체 운동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입체적으로 네 가지 면을 다 갖춰서 운동을 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네 가지 운동을 한 번에 운동을 하실 때 골고루 하시는 게 중요하실까요? 아니면 요일별로 바꿔서 하시는 게 중요하실까요? 두 가지 다 방법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게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반찬을 하루에 여러 가지 먹듯이 골고루 하루에 하는 것이 더 하루에 좋겠죠. 골고루요. 네, 이 네. 네 가지 운동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각각의 운동법에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은 운동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운동량, 운동 강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그것도 드리려고 중요하죠. 합니다. 머릿속에 136 한번 따라해볼까요? 136. 136. 자, 운동 강도 1은 영어로는 매트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네. 운동량 1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차피디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1이에요. 숨만 쉬어도요? 네. 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1이에요. 말을 하게 되면 운동량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저희는 한 1.34 정도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열심히 지금 방송도 네, 하면서 네. 힘을 쓰고 있죠. 근데 보시면 천천히 걷기는 2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정원을 가볍게 서서 다듬는 정도가 2인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저강도 운동이라고 해요. 강도가 약한 운동. 네. 그다음에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3에서 6 사이의 운동량을 말하는데요. 집 청소, 서둘러 걷기 쭉 뭐 계단 오르기 천천히, 그다음에 잔디 깎기, 눈 치우기. 근데 수영은요 딱 걸쳐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육에 딱 걸쳐 있죠. 왜 걸쳐 있어요? 이게 중강도 운동인데 여기서 살살 하면은 중강도 운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좀 조금 세게 세게 하면 하면은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고강도 운동은 6을 넘는 걸 보면 등반하는 거 힘다르게 막 노를 젓고 스키 타고 농구 경기. 지금 이 작가님께서는 축구는 몇 정도 될까요? 축구- 라고 했는데 한 6 이상 되지 않을까요? 축구도 뭐 하는 그 연령에 따라 다르게 7에서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뭐 거의 뭐 11, 12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나오겠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1은 가만히 있을 때, 그 다음에 3이나 6은 3에서 6 사이는 중강도 운동, 그리고 네. 6을 넘는 건 고강도 운동. 네,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그냥 저강도 운동은 숨이 안 차는 운동. 네, 이해 잘 네. 됐어요. 중강도 운동은 숨이 약간 차는 운동. 약간 고강도는 숨이 턱까지 차는 운동. 아, 네. 이제 이해했죠?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그냥 뭐 숫자고 뭐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내가 지금 숨이 턱까지 차게 운동하고 있다. 그럼 그건 나는 고강도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숨이 약간 차네? 중강도, 이러면 중강도고 이 운동은 아무래도 숨이 안 차다. 너무 할만하다. 저강도. 그럼 저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숫자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면 잊어버려요. 맞아요.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걸 맞춰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숨 많이 찬 거, 그냥 조금 찬 거, 안 찬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중, 고강도로 기억해야 돼요. 그거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넘어가면 저희가 초반에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새로 출간한 기념으로 오늘 저희 채팅글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단 5분께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 책을 몇 분 드린다고요? 5분. 5분. 받으시면 손을 뒤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29일 날 나온 책이 너무 뜨거워. 따뜻해가지고. 안 뒤으셨어요 아까? 아,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 아무튼 호호. 네.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숨이 차냐 안 차냐로 따지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똑같은 운동을 해도 숨이 안 차죠. 그쵸. 그래서 그 상대 운동 강도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제 전 노년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시가 그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엄지 1과 2가 돼 있는데 고강도 운동을 1분 하면요. 2배로 계산해요. 중강도 운동 2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단을 막 올라가서 섬이 똑같이 찼어요. 20층을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운동을 하면 숨이 약간 찬 운동을 2배 한 거하고 같은 양의 시간을 운동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1분간 시행한 고강도 운동은 6 운동량 이상을 한 운동은 2분간 시행한 중강도 운동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강도 운동을 30분 했다. 네. 그러면 중강도 운동을 1시간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음. 실제로 그렇게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나는 빠른 시간 내에 큰 운동량을 얻고 싶다면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고요. 견딜 수 있으면. 네. 나는 시간도 넉넉하고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몸이 좀 아프거나 부상 위험이 있다. 그러면 중강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저강도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안 돼요. 왜요? 숨이 안 차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저강도 운동은 산책을 내가 그냥 천천히 이렇게 마실 나가서 그렇게 한 거는 아무리 오래 해도 유산소 운동으로 한 거는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운동이 저런 게 있었네. 저런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원칙 없이 다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걷는 것도 네. 난 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그건 이제 했는데 지구력 운동에 가까운 거죠. 유산소, 이렇게 막 산소가 소모되는 활활 타는 그런 팻버닝의 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이해가 쏙쏙 잘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질문 받는 시간 좀 가질까요? 네. 우선은 전진혜님께서 시니어들도 그렇다면 건강하다면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물론이죠. 네, 고강도 운동을 해서 본인의 능력 자체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고강도 운동은 심혈관계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혈관계를 좀 강화하거나 그 부분을 극복하시거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안내하고 네, 있습니다. 한다면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그것도 제가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오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네. 해주세요. 네. 지금 시니어가 제일 조심해야 할 운동이 따로 있나요? 안남준님께 질문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걸 들고 막 빨리빨리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 따라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다치셔요, 그러다가. 멋있어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제가 아까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다친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안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거나 잘못 안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검증된 운동들을 좀 따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정현정 님도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데 어떤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될까 하잖아요. 저런 분들은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안 되죠. 위험하실 것 추간판 같아요. 탈출증, 코어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안내가 이 책에 되어 있습니다. 네.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인가요? 근육 운동인가요? 유산소 아닐까요? 네, 뭐 근육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돼요. 근데 이거는 숨이 차고 팻버닝에 가깝기 때문에 근육 운동도 되지만 유산소 운동에 더 가깝겠죠. 그런데 네. 젊은이가 똑같이 10층을 오르는 거하고 노인이 유산소로 10층을 오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상대 운동 강도라는 개념도 있긴 한데 저는 오늘은 그래도 노년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는 아주 심한 유산소 운동이 되겠죠. 노년분들한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가님 질문도 솔직히 저는 궁금해요. 네. 이제 홈트레이닝으로 운동하는 것과 헬스장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같은 운동이니까요. 네. 그치, 약간 근데 네. 장소에 따라서 약간 네. 헬스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 보고 네. 거기에 또 자극을 받아서 "헉,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시는 물론 분들도 그런 계실 것 효과도 같아서. 있지만 또 젊은 친구들을 따라하다 다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맨날 와서 건강해 보이고 하면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나는 했더니 한 일주일씩 헬스장 못 나갈 정도 오히려 몸이 아파버리고 그리고 뭐 병원 찾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과 양이 다 있는 건지 뭐 헬스장 가서 하는 건 무조건 다 좋고 집에서 혼자 하는 건 안 되고 다만 이제 지속성에 있어서 본인이 혼자 지속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효과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강의 진행을 네, 하고 그러시죠. 그다음에 질문 네. 더 받을게요. 그러면 노년분들이 하는 운동 강도를 좀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2 운동량이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지? 3 이하니까 저강도 운동이 되겠죠. 네. 쇼핑도 운동이 돼요? 운동 되죠. 지구력 운동이죠. 그래서 날씨도 상관없잖아요. 비 온다.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서 걷거나 쇼핑몰을 걷는다면 참 좋겠죠. 게다가 부부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자기 운동 강도나 속도를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쇼핑몰에 진연된 쇼핑 욕구가 생기는 거.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 많이 생기죠. 괜히 네. 마트에 갔다가 막 빵도 사고 막 이거 그러니까 사고 이것저것 이렇게 사게 되시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럴 때는 카트를 안 끌고 가셔야 돼요. 그쵸 그냥 네, 아이 쇼핑만. 네, 그렇게 하시고 실내 운동 수영이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수영이 딱 이게 6m에 중강도와 고강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쿠아로빅 살살 하면 이게 중강도로 내려오는 거고요. 만약에 막 숨 차도록 하면 이제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라 굉장히 좋고요. 뭐 수영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걷기, 자전거, 노젓기, 뭐 요즘은 워낙 체육관도 많고 노인 복지가 잘 돼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볼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노년에 볼링을 하시다가 이제 어깨나 손목 등에 이제 손상성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포츠, 골프 이런 거 3.5니까 중강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노인분들은 게이트볼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탁구나 배드민턴은 체력이 좀 허락해야 됩니다. 약간 네. 조금 더 활동성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재- 공에 따라서 이렇게 네. 움직이셔야 돼서. 나는 게이트볼은 나한테는 체질이 안 맞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그런 분들. 아.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속보로 걷는 거 이게 네. 중강도 운동이겠죠. 근데 빠르게 이렇게 걷는 걸음이 아니고 서서히 그냥 여기저기 다 다 둘러보시면서. 쳐넣으면서 그러면 아까 쇼핑몰처럼 2m 운동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걷는 것도 이렇게 그 미국 NIH에서 아예 서제스천을 해놨어요. 활동량이 적어서 나는 5,000보를 한 번에 걷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처음엔 2,000보만 시작해라. 그리고 조금씩 500보씩이나 1,000보씩 늘려가서 5,000보를 하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8,000보에 도달해요.
왜냐면 이거면 이 정도면 진짜 적절한 운동량이 된 거예요. 무작정 오. 올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천천히 서서히. 네. 그리고 본인이 지구력이 허락하면 나는 1000보 정도 해보고 여기서 되면 15,000보까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서둘러 걷기는 뛰는 것과 다릅니다. 조금 걸음이 빠른 정도를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노인분들은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뛰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아까 입체 운동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균형 운동, 아까 강화 운동, 이완 운동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 거고 혹시 또 뭐 좋은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말씀 나누고 갈까요? 네, 좋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균형을 잃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안난주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가장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인데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건 몇 가지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귀 아시죠? 여기 전정기관이라 가지고 귀에서 이렇게 모래가 들어가지고 그 균형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눈. 시각적으로 내가 보고 기울었네를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온몸의 힘줄이나 인대의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우리가 이쪽으로 기울었는지 어쩐지를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우리 몸에 그러면 그 고유수용 감각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목 근육이에요. 목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이 이렇게 기우면 어지러운 이유가 이 목에서 보내는 증폭된 신호가 다른 어디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몰랐어요. 목이 네, 중요하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목이 아픈 분들은 어지럼증이나 그런 기울임이나 통증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근데 노인분들은 이제 목 디스크도 많고 이렇게 근육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목 운동을 강화 운동을 좀 해주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몇 가지를 지금 보여주신다면 목 강화 운동은 이제 거북목 운동 강화 운동인데 노인분들은 강력한 운동보다 그냥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좋아요. 손을 여기다 대고요. 손하고 머리는 서로 미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거를 예. 밸런스를 이걸 맞춰야겠네요. 네네. 너무 밀면 이렇게 뒤로 가실 그렇죠. 거고. 이거를 이제 저혈압과에서는 등척성 운동이라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사실 예. 이렇게 사선으로 옆으로도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엄청 힘든데 남들 보기에 운동하고 있나 싶어. 그냥 갖다 댄 거 네.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으로도 받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예. 이거를 몇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30초씩. 30초씩. 예,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균형 운동이 이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제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네. 80세십니다. 예. 진짜요? 네. 근데 이 무릎까지 올렸다가 한 번 단순히 이렇게 앞으로 걷는 게 아니고요. 트렌들버그 그 걸음이 아니고 무릎까지 올렸다가 내리고 또 무릎까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QR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QR코드를 저희가 네. 혹시 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한번 그러니까요.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우선은 네, 이게 몇 페이지지? 네. 네. 카메라로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네, 요즘은 카메라를 그냥 켜고. 카메라만 켜도 네. 다 따로 QR코드 세팅을 안 해도 그냥 바로 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번 그래서 해서 여기 보이시면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지금 QR코드를 갖다 대면 바로 위에 링크가 보이죠, 여러분?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유튜브가 짜잔! 유튜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동작별로. 네.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로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글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영상으로 보시고 따라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제 영상을 클릭을 해드리겠어요. 이게 만약에 QR코드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뭐 화면을 보실 수 핸드폰이든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균형 운동. 네, 이분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진짜 그림이랑 닮으셨어요. 네. 근데 저희 장모님도 보면 약간 비틀비틀하셔요. 네. 근데 저게 현실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네.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비틀비틀하고 조금 그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저희가 영상을 찍었어요. 아. 왜냐면 너무 잘하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시니어 드실 수 분들이 있을 것 소외감 느끼신다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막 낑낑대고 잘 못하셔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계속 클릭해서 보셔도 이 책 내용 거의 다 보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이 다음 페이지 다 페이지 수까지 다 써 있습니다. 네, 어머머.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균형 운동은 이렇게 한 다리 서기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유연 운동. 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저희 장인어른이 나오셨습니다. 그 운동은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운동인데 노인분들이 막 이렇게 손이나 어깨는 그래도 많이 스트레칭을 잘 하셔요. 네. 근데 제가 병원에서도 맨날 듣는 질문인데 다리에 자다가 쥐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밤에요? 뭐 네. 허리가 아파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혈액순환도 좀 떨어지시고 여러 가지 디스크 협착증 질환 때문에. 근데 그때 막 아파가지고 주무르면서도 그 쥐가 안 풀려가지고 밤에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 수도 어머요. 없고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때는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유연 운동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뒤꿈치를 땅에 닿게 되면은 종아리가 엄청 늘어나는데요. 잘 모르시죠, 이 운동을. 근데 저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뒤가 뭐라 그러지? 찌릿찌릿하면서 쫙 스트레칭 되는 듯한 느낌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발이요 11자가 돼야 돼요. 이게 팔자다로 되면 안 되거나 네. 이렇게 11자 상태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무릎을 완전히 쫙 펴게 되면 무릎을 굽히냐 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칭 되는 근육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팔에만 삼두근이 있는 게 아니라요, 종아리에도 삼두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냥 만지면 딱 장단지 근육 만들어지는 건 쌍두개 근육이라 그래서 2개의 근육이 있고요. 그 안쪽에 가자미근이라고 한 가지 근육이 3개가 있어요. 걔네들이 합쳐져서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에 있는 쌍둥이 근육을 늘리는 거는 무릎을 펴고 하는 거고요. 이 안쪽에 가자미근을 풀려면 무릎을 약간 굽히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노인분들은 처음엔 펴는 운동을 하시고요. 네. 무릎을 펴고 하시고 나중에 그게 쉽거나 좀 익숙해지면 약간 굽히고까지 그때부터. 시도를 해봐야 되고, 마지막 중요한 점은 11자뿐만 아니라 여기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뒤꿈치가 떨어지면 그 운동 효과가 사라집니다. 뒤꿈치는 네, 쭉 뒤꿈치를 붙이고요.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한번 다시 네. 좀 배워볼까요? 제가 이 영상도 참 여러 번 찍었는데요. NG가 많이 난 영상입니다. 아 진짜요? 네, 보시면 벽에 가셔서 이렇게 손을 짚고요. 쭉. 네, 뒤꿈치가 안 떨어지죠. 오, 그러네요. 네네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어디에 자극이 와요? 그거 장단지, 보여주세요. 장단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뒤꿈치가 늘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몸은 쫙 이렇게 일자로 펴줘야 돼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위치한 다리만 굽혀지고 뒤에는 펴줘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를 굽히시면 더 안쪽의 근육이 이완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쭉 펴고 하시고 네, 나중 네. 가서는 굽혀주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강화 운동. 이제 강화 운동은 말 그대로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니어분들이 강화 운동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마 자세나 막 우리 젊은 사람들 따라 하시다가 다쳐요. 낙상도 많이 당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마 운동이에요. 네, 기마 운동인데 스쿼트 자세인데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등에다가 짐볼을 대고 혹시 넘어질지 모르니까 뒤에 의자까지 놔두고. 두시고.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지, 그냥 그룹 운동하면서 어머니들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 연령에 따른 운동법이 다 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천천히 하세요. 그렇죠. 네. 네, 호흡도 잘해야 네, 되고. 천천히 그리고 자세는 바르게 해서 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난주님께서 네. 보시면서 같이 따라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장단지가 엄청 땡겨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죠.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하게 또 하시면 안 돼요. 서서히 하면서 발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발을 조금 더 뒤로 네. 가고 하면 더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막 내가 100% 스트레칭 하려다가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네, 설아라님이 양가 부모님께서 어쩜 그렇게 잘 협조해 주셨을까 부럽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난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약간 밸런스가 안 좋으셔가지고 진짜요? 넘어져서 계단에서 낙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방송하는 건데요. 네. 노년분들에게 뭐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영양제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부모님하고 건강하게 같이 오래 사시고 싶으면 이 운동을 꼭 가르쳐 그러니까요. 주셔야 돼. 저는 말만 의사지 제 아버지가 2달 전에 그 계단에서 낙상해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참 불효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친할아버지도 그렇게 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분들도 다 많이 당황해하시고 놀라셨는데 네. 진짜 그런 거 보면 균형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입체 운동에 제일 간과하지만 꼭 필요한 운동이 균형이론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옆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균형 운동 안내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죠. 이 책을 오래 소천하신 아버지와 여전히 제 곁에 계시는 어머니 또 장인어른 장모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누구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만든 책이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노년의 분들도 그냥 노인뿐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을 만드실 때도 이제 장인어른, 네네. 장모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출연을 해주시니까 네. 선생님께서도 촬영을 하실 때 더 마음을 담아서 촬영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장모님은 장모님도 건강하신 편인데 아이고 저게 안 잡히네 막 저걸 보면서 아니 그 있는 그대로 영상에 담았어요. 막 잘하게 안 했어요. 왜냐면 막 발이 이렇게 안 잡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게 맞다. 이게 진짜 노년 운동 안내가 그쵸, 맞다. 그쵸. 그렇게 네, 하면서 네. 서서히 잡힐 수 네. 있게끔 꾸준히 하시는 네. 게 중요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변에서 시니어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시니어 나이에 들어가셨다면은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강화 운동 영상 한 번만 좀 보내드릴게요. 네. 네. 요거는 호흡이 좀 중요한 영상인데요.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힘을 써서 올라올 때 숨을 내셔야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좋거든요. 보면 들이마시고 네 그리고 올라가면서 숨을 내쉬고 우리 헬스장에서도 힘을 줘서 뭔가 힘을 딱 줄 때 숨을 내쉬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한테 정말 힘든 되게 운동이에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이 없다면 앞에 의자를 잡고 하는 방법이 의자를 있어요. 잡고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도 종류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쉘로우 스쿼트가 있고 딥 스쿼트가 있어요. 그래서 쉘로우 스쿼트는 건 조금만 내려가는 거예요. 앉았다 45도 살짝, 정도만. 살짝만. 무릎이 여기가 한 45도 정도만 접히게 조금만 네. 45도 정도만 내려가는 거고요. 딥 스쿼트는 뭐 90도 이상으로 더 내려가면 우리 거의 그 가장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인 그런 스쿼트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의자를 놔두고 앞에 의자를 잡고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시는 그런 안내도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파킨슨 환자들이 밸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안내가 돼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의자를 변형해서 하시면 무언가를 돼요. 잡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가족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마음만 전지현님께서 에이 얼굴도 전지현이실 거예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어요 해주셨고 화이팅님도 감동이다 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블루렌즈님께서도 정말 진심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 하늘색 나무님께서 네. 오늘 체육관에서 그 스쿼트 하시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땀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모습이 진짜 멋지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지금 하셨던 그 기계가 스미스 머신이라고 해요. 멀티로 모든 걸 거의 다 할 수 있는 근육 진짜요? 그 기계인데요. 저 스미스 머신은 젊은 사람들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개인 운동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저런 걸 하셔도 되는데 와, 진짜 나도 내일부터 스미스 머신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네. 돼요. 조금씩 늘려가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운동할 때 막 전문가들한테 지도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년분의 운동을 하는 것도 정확한 지도와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부상이랄지 아니면 낙상이랄지 아니면
뭐 어지러워서 넘어지신다거나 아니면 심혈관계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가이드가 이렇게 정말 의학적인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됐다는 점을 조금 안내해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업적으로 뭐 책을 팔아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요. 싶다. 그게 제 마음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 이 작가님께서 좋은 강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 가지 운동만 더 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네. 다음에 저희 질의응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파킨슨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우에게 왜 운동이 필요한가? 파킨슨은 잘 아시다시피 가다가 잘 서지를 못하고 동작을 멈추질 못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못하고 밸런스가 안 좋아서 낙상을 많이 하죠. 근데 운동은요, 파킨슨 환우의 근심과 우울증을 현저하게 개선해 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파킨슨 환우가 만약에 약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훌륭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근데 가끔 보면 나 대학에서 잘 약 잘 타먹고 있고 뭐 일상생활 잘하고 있어 하는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악화되라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킨슨 하는 분들은 정말 잘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파킨슨 환우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실 같은 데서 일을 보고 일어나서 그 좁은 공간을 돌지를 못하셔요. 어머. 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왼발을 먼저 돌리면 탁 걸어서 그 안에서 넘어져 버리셔요. 어머 위험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발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야 돼요. 한 단계씩이요. 네. 이런 것들을 자녀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왜 그걸 왜 못해? 막 그러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도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자녀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이건 비교적 넓은 공간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면 파킨슨 환자분들 넘어져요. 네. 그렇게 돌면 안 되고요. 넓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분히 돌아야 돼요. 조금씩 네. 방향을 네. 바꿔가면서요. 네네.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좁은 공간 있잖아요. 네. 뭐 선생님 진짜 그 순서별로 딱딱 되어 있네요. 네, 그냥 넘기시면 다 돼. 이것만 봐도 책의 내용을 웬만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계방울함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돌아서 나와야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벽 같은 걸 같이 짚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파킨슨 환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잘 못하셔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쉬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계속 돌면 돌다가 푹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다가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밸런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 여기 선생님 병원인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저희 병원입니다. 저희 스포츠센터에서 찍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그림도 한번 보시겠어요? 냉장고를 여시는데요. 냉장고를 멀리서 이렇게 열어야지. 내가 냉장고를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져 버리셔요. 파킨슨 환자. 밸런스 때문에. 네. 왜냐면 뒷걸음질을 못 하셔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러다가 이제 싱크대에 부딪혀 버리시면 진짜 그런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파킨슨 있는 분들한테 저런 부분을 배려하지 않는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도 네네.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그 실버 센터나 시니어 센터 같은 데나 아니면 집안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디자인을 해요. 네, 그래서 좁게 이렇게 안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리고 매트나 여러 가지 보상할 수 있는 컴펜세이션 툴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활학적인 분야고 재활학과 의사들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게 그래도 요즘에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세팅들을 좀 많이 갖춰서 하고 있어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빨리 더 좋아져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미국 가고 싶다고 하신 거 아니죠? 좀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도 이거는 닮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킨슨 운동은 파킨슨병을 치료하려는 운동인가요? 아니면 좀 예방하려는 운동인가요? 그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질문을 주셨어요. 파킨슨은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킨슨 병의 운동은 능력을 유지하고 악화를 막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요.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가장 좋은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입증된. 그러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악화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지,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치료입니다. 그럼요. 네, 꼭 회복되고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초창기에 파킨슨을 발견해서 약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평생을 그 수준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정말 네. 진짜 행운, 네, 진짜 네, 감사한 예. 일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약을 먹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근데 진행되기 이거는 때문에. 그냥 지금 수준으로 예를 들어 내가 50대 초반에 혹시 60대 초반에 그거를 알게 됐다. 그러면 운동하시면요 그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파킨슨 운동 같은 경우 하나 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노인분들이요. 이거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요즘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왜 의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겠어요? 이게 낙상 위험 때문에 그래요. 네. 누워서 하거나 그런 건 더 위험하고요. 사실은 이 운동할 때 옆에서 좀 봐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네. 굽히면은 여기 주의사항 심장의 압박이 느껴지거나 담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막 숨을 못 쉬는 분들도 어머, 있어요. 그럼 그만두셔야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딱 펴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심장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동을 주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반동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갔다가. 천천히 쭉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 보여드리니까 좋죠. 네, 이해가 훨씬 더 잘 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고 또 따라할 수도 있고요. 보고 내가 영상이 이해가 잘 안 간다 내용이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만 따라해도 엄청난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많이 내려가시는데요, 생각보다. 좀 배가 나오셔가지고 네. 네. 지금 본인은 엄청 힘드신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이제 한 번 하시고 안 하세요. 반대로 또 이거 하고 그 전라도 말로 엄청 되다 야막 그래서 안 되거든요. 네. 이 발 모양을요. 네네. 그냥 편안히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쪽으로 당겨오는 게 사실은 좋을까요? 뒤로 제끼는 게 더 스트칭이 많이 되죠. 뒤로 제끼는 근데 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시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계속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정도 하시고요. 오늘 핵심. 제가 이제 드릴 강의나 이제 샘플은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이게 오늘 키 메시지인데요. 테이크홈 메시지 정말 집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 그럼요. 메시지는 균형 운동,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막 뛰고 뭐 역기를 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 운동, 스트레칭하고 이완해주는 릴렉세이션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강화 운동인데 강화 운동은 무거운 걸 듣기보다는 무게를 낮추고 횟수를 늘리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막 젊은이들처럼 20kg짜리를 막 뭐 몇 번, 4번, 5번 이렇게 하고 운동했다 이게 아니라 1kg, 0.5kg 가능하면 500cc짜리 생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돈도 안 들고 그럼요. 좋네요. 그거 그러면. 들고 그냥 비슷한 운동을 이렇게 올렸다 내려갔다 이거를 천천히 한 10초 올렸다가 10초 내리는 정도로 해서 한 2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하고 더 운동도 더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무게는 낮추고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상을 막으면서 효과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구력 운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노인들은 멀리 걷거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장 보러 갔다가 오는 정도만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필요도 없고요. 속보가 아닌 속보 이하의 3m 이하의 운동을 그냥 서서히 장기간 갔다 올 수 있는 정도만 유지해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운동법을 네.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의 따끈따끈한 신간 슬기로운 시니어 홈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보시면서 많이 직접 따라해 보시고 네.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네. 탑팀 재활의학과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말에 제가 아까 앞 시간에 오전 11시에 했던 방송에 상기도 재활운동 치료 네. 그 책도 올해 나오거든요. 올해 말이요? 수면 무호흡을 완치하는 코골이 어머머. 운동, 수면 무호흡 운동인데 그것도 관련된 책이 전무해요.
네, 우리나라에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지금 이미 탈고가 끝나서 오. 그림 작업 중이니까 그때 선생님, 차 PD님하고 한 번 더 방송 만나요. 일정 다시 잡아요. 네. 네, 다음 달 방송은 또 언제 하시기로 하셨죠? 저는 이제 원래 매주 첫 번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인데요. 네. 이번 수면 무호흡은 두 챕터를 나눠서 하기로 해서 다음번에 소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7월 15일 오전 11시 2주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꼭 여러분 기억해 네. 주시고 다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헉,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이렇게 아유, 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